네, 안녕하십니까. 대성 PD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또 검사님이랑 계속 이렇게 촬영하고 있다 보니까 법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경찰이 고소장을 거부하는 사례들도 꽤 많더라고요. 예. 제가 그게 또 궁금해가지고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경찰이 고소장을 받지 않고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황당한 일이죠. 일단 그 얘기하기 직전에 금년 1월 1일부터 바뀐 수사권 조정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검사와 경찰, 사법경찰관 간의 관계는 지휘복종 관계였거든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가 돼가지고 수사를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독립돼서 협력 관계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독립한 주체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고소장을 지금은 이제 그 6대 범죄, 이제 법에 보면은 부패, 경제 범죄 중에서는 5억 이상, 그 다음에 공직자 범죄, 선거, 방위사범, 대형 참사 요 6개만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고 나머지 범죄는 전부 다 경찰로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작년만 하더라도 고소장을 아무데나 넣을 수 있는데 지금은 경찰만 접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경찰이 지금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고소장을 아예 접수 안 하는, 거부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심지어는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도 거부되고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계속 신문에 나오고 막 난리가 나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내가 하나 출력을 해왔는데요. 머니투데이에서 10월 26일자로 이렇게 행안위원장,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토론을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과 앞으로 방향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서 그 당시 민변 변호사 47명을 상대로 설문을 돌렸습니다. 현행 지금 바뀐 수사권 조정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여기 신문에 난 걸 보니까 매우 지금 불만족스럽고 하여튼 좀 종전보다 나빠졌다는 그게 몇 퍼센트냐면은 68%입니다. 네, 이 수사권 조정 제도가 국민을 위해서 바뀐 제도인데 국민들이 종전보다 더 불편하고 힘들다면 더군다나 피해 당한 것도 억울한데 고소장 접수 자체가 안 돼가지고 고통받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검토를 했습니다. 법 조문을 찾아봤더니 과연 거부할 권한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PPT에 나오겠지만은 223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고소권자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는 고소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범죄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수사가 다 끝나봐야 아는 거죠. 고소장만 가지고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고소장 접수 거부하는 근거가 뭔가 찾아봤더니 경찰청에서 만든 그 범죄 수사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검찰청 훈령으로 되어 있어요. 훈령은 법보다 하위 규정이죠. 경찰청 자체 내에 어떤 그걸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여기 49조에 보면은 고소 고발의 수리라고 하는 난에 그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경찰관은 고소 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관할 여부 관계없이 관할권이 없는 거라도 일단은 접수해서 관할 있는 경찰서로 이송을 하면 되죠. 무조건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조에 고소고발 반려, 이게 바로 접수 거부죠. 반려는 어떠냐 하면은 경찰관은 접수한 고소고발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소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여기 있죠. 동의를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그 예로 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든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반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지금 운용은 거의 동의가 강요된 거, 심지어는 접수된 고소장도 다음날 반려해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기를 당해서 3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했답니다. 1피의자는 서울에 살고 2피의자는 성남에 살고 뭐 이런 쪽 관계가 돼가지고 일단 접수는 잘 됐어요. 그래서 휴 안심하고 왔는데 다음날 경찰관이 다시 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하는 얘기가 이 사건의 주범은 서울에 있는 1피의자가 아니고 성남 사는 2피의자니까 이 고소장을 가져가서 성남 경찰서로 접수하라고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법에 의하면은 인계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여기 49조에 그랬잖아요. 네. 수리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왜 고소인의 동의도 없이 자신들의 권한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해가지고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소장 수리를 거부해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대법원에서 금년 4월 9일 날 선고가 됐어요. 사건은 2019년도 평택지원에서 1심에서는 그 수리 거부가 뭐 정당하다고 했는데 2심 항소심에서 대법원까지 해서
이 경찰관이 졌습니다. 사건을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분이 이제 어떤 거를 운송을 해주고 운임료 40만 원을 못 받아서 사기죄로 이제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해서 이제 고소를 했더니 담당 경찰이 이거는 민사 사안이다. 접수를 못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소리냐? 이건 사기다. 접수 못 하면은 그러면 내가 청문감사실에 그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청문감사관을 만나려고 그랬더니 청문감사관이 만나주질 않아. 이거는 민사사안이라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만나주지 않았더니 이 사람이 지방경찰청에 또 이제 민원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다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난 거는 뭐냐면은 애초에 접수를 거부했던 경찰관 그 경인데 경찰관하고 청문감사실의 그 분도 경인데 그 두 분에 대해서 경고청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게 2019년도니까 고소장을 결국 경찰이 안 받아줘서 검찰청에 접수를 했어요. 접수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판단해서 검사가 약식 기소를 했어요. 약식 기소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그걸 근거로 해서 고소장 거부한 거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해서 처음에 접수 거부한 경찰관은 50만 원, 뭐 이렇게 청문감사관하고 두 분 어쨌든 간에 그 국가가 이제 책임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배상 책임을 물었거든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지금처럼 이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이 거부 행위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손해를 봤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꼼짝없이 물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거부됐다가 나중에 접수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무혐의 처분됐다면은 거기에 관한 판례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게 나중에 혐의가 있다고 밝혀진 상황이라면 지금처럼 금년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그런 일이 경찰에서 계속 된다면 고소인들은 첫째 청문감사실에 일단은 이의를 제기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조문을 가지고서 이 동의가 전제된 하에서 거부를 할 수 있는데 동의 없이 접수 거부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사건이 많고 이거 사건 자체가 민사사안이고 당연히 이거 범죄 피해자가 아니죠. 민사사안이니까. 그렇잖아요. 형사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고소장을 접수를 해서 조사하지 않고 그냥 각각 처분을 한다면 그러면은 고소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뭐 다툴 여지가 있는데 아예 접수 자체를 거부해버리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첫째 청문감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대법원 판례하고 이 조문을 들이대면서 직무유기로 고소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한다면 거부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래도 만약에 거부한다면 나중에 접수하도록 어떻게 해가지고 유죄를 받아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되게 좋은 판례가 생긴 것 같네요. 예, 금년 4월 달에 난 판례. 그래도